1986년 2월 1일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에서 말도 안 되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일본의 사회적 여파가 엄청 컸을 만큼 엄청난 파장과 경각심을 불러왔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1985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카가와 히로시. 이 학생은 1985년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이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다른 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90% 가까이로 상당히 많았던 덕분에 처음에는 이 히로시 학급 친구들과 별 문제 없이 다 친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이 온화한 성격의 152cm의 작은 체구였던 이 히로시 군한테 야, 매점 가서 빵 사와 라면서 간식 심부름을 시키거나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야, 일로 와서 내 가방 들어 이 새끼야 하면서 히로시 군한테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히로시 왕따 빵 셔틀이 돼버린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왕따, 괴롭힘 그 누구의 제재도 없는 상태에서는 나날이 심해지게 됩니다. 절대 저절로 아이들끼리 이 왕따 괴롭힘을 덜 시키게 되면서 없어진다거나 반성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더 심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들 점점 더 심하게 이 히로시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왕따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서 히로시의 반 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까지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의 왕따가 아니라 전체의 왕따가 돼버렸고 이 전체 애들이 다 히로시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에 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수염을 막 그리고 복도에서 억지로 춤을 추게 만들거나 애들이 모형 총을 만들어가지고 이 히로시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서봐 하면서 그 모형 총을 히로시한테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역이 되는 거죠. 지가 복싱 배웠다면서 복싱할 줄 안다면서 이 히로시 군을 세워놓고 때리고 거기다가 이 애들은 점점 더 돌을 넘어서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까지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지네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네? 그럼 안 벗어요. 히로시 군만 벗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히로시 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히로시 군은 어느 순간 친구들이 아니죠. 이 새끼들은 친구가 아니지. 이 애들 사이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던 10월의 어느 날 어김없이 학교에서 애들은 히로시 군을 괴롭힐 그룹까지 만들고 더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걸 항상 당해왔던 이 히로시 군의 성격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달 중순 이틀 정도 가출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요, 학교에다가 가출 사유를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출했습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지 않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왜 어른들한테 얘기 안 했나, 아빠 엄마나 선생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더 나아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한테 알리자니 이게 걱정하실 것 같고 솔직히 어른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나, 애들의 괴롭힘만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히로시의 가출 사건 이후에 11월이 들어서면서 이놈들의 행동은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야, 지금부터 히로시는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칠판 앞에다가 히로시 군의 책상을 놓고요. 교실에 향까지 피우면서 히로시 군의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만들고는 빈 우유병에 꽃을 꽂아서 이른바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거는 애새끼가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영정사진처럼 해놓고 향까지 피우고 그 옆에는 종이에다가 시카가와 히로시 군에게 잘가 2학년 A반과 그 외 1동이 쇼와 60년 11월 14일 이따위로 글을 써놓고 그 옆에다가는 또 애들이 남긴 방명록처럼 같이 옆에다가 걸어놨는데 거기다가는 또 바보 너가 죽어서 너무 좋아 너가 사라져서 너무 잘 됐어 라는 식으로 글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애를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네가 죽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 새끼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교실에 있던 히로시 군의 명찰에도 이제는 죽은 사람이야 라는 그 이유로 검은 매직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명록 같은 죽은 사람한테 남기는 글 같은 거 애들이 이제 다 남겼다고 했잖아요. 바보, 사라져서 잘 됐다, 너가 죽어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종이에다가 학교 선생님까지 무려 4명이나 선생님 4명이 동참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 새끼들이. 선생님들의 변명은요. 아니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히로시가 죽은 것처럼 몰래카메라 하고 있다고 선생님도 여기다 한 말씀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적어준 거였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아니 뭐라 해야지. 몰래카메라라고 해도 뭔 몰래카메라를 이런 걸로 하냐고 뭐라 해야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영정사진에 이게 다 뭐냐고 뭐라 해야죠. 선생 자격도 없는 것들한테 선생님 자격을 주고 자빠졌어. 학교 반 아이들은 당시 히로시 군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히로시 군이 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죽은 것처럼 영정사진에 검은색 칠까지 다 해놓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겠죠. 히로시가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래고 당황을 해가지고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웃었대요. 여기서 또 화를 내게 되면 애들이 이제 더 괴롭히고 할 걸 아니까 웃은 거예요. 웃음이 낫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에게 써놓은 방명록 같은 그 종이를 찢어서 들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한테 펑펑 울면서 그랬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 선생님도 써놨다고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히로시 군은 반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장례식 놀이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으니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왕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순 없지만 교사까지 참여했던 이 끔찍한 놀이는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를 넘은 미친 짓거리예요. 이런 새끼들은 태형으로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뒤지게 때려야 돼요. 히로시 군이 이런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1월 26일 그날은요. 애들이 또 싸움을 붙인 거예요. 당시에 3학년 3명 그리고 히로시보다 어렸던 1학년생이 있었는데 이 1학년이 히로시한테
너는 약한 새끼야. 내가 더 강해. 어쩔 건데? 야, 쳐봐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개긴 거예요, 어린 놈이. 그리고 이 모습, 이 3학년 3명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잘 됐네. 그럼 너네 둘이 한번 싸워봐. 우리 앞에서 맞짱 떠봐. 우리가 판정 내줄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히로시, 싸우기 싫은데, 나 싸움 못하는데 반강제로 맞짱까지 뜨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눈 쪽에 조금 멍이 들었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히로시의 아버지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경위를 묻자 이 히로시 군은 같이 있었던 3학년생의 이름을 털어놨고요. 아버지는 즉시 이 3학년생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 이 새끼들 미친 거 아니냐고. 자, 이렇게 아버지가 뭐라고 해줬으니 히로시, 괴롭힘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좀 학교 생활 나아졌을까? 전혀요.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또 당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정도가 더 지난 11월 28일 이 괴롭힘의 주범인 료타가 히로시 군한테 야, 1,000엔 줄 테니까 주스 사와 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이 히로시 군은 주스를 사왔는데 아니 남은 650엔을 주지 않은 채 이 히로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학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당연히 로타 물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 돈 들고 어딜 튀어? 죽고 싶냐? 내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잔돈을 찾으니까 이때 이 히로시는 그 돈 다 썼는데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에 화가 난 로타, 네가 미쳤구나. 너 지금 나한테 죽고 싶냐? 라고 하면서 빈 건물로 데려가서 또 폭행을 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히로시가 뭔가 크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 내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어느 정도의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료타한테 맞고 와버리니까 어느 정도의 낌새를 눈치챈 이 히로시 군의 아버지가 료타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아냐고. 우리 아들을 그쪽 아들이 때렸다고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들 관리 잘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한테 또 한 번 들러붙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료타 부모님은요, 료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히로시 군 괴롭혔어? 너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료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씨, 히로시 이 미친 새끼 이거. 네가 부모님한테 꼬질렀다 이거지? 넌 내일 뒤졌어. 오히려 료타 더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 히로시 군의 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시카가와 히로시, 너 내일 학교에서 보면 뒤질 줄 알아 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아들을 위한다고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사실적으로는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해가 넘어가서 히로시 군이 3학년이 됐을 때도 전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오고 싶었겠습니까? 학교가 지옥이었겠죠. 정말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로시 군의 결석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히로시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학교 선생님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냥 누가 히로시 군을 때리네? 야,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때리지 마. 이게 끝인 거예요. 학교 내 괴롭힘을 방지할 만한 엄격한 조치 전혀 없었습니다. 히로시 군의 잦은 결석도 이놈 왜 학교 안 오지? 꾀병 부리는 건가? 하고 넘어갔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애들한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대충 일하다가 월급만 받아가면 돼. 이거죠.
히로시 군이 마지막으로 등교했던 날은 1월 마지막 날로 5교시가 시작한 늦은 오후에야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이 선생님과 상담실에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상담하던 중에 이 히로시는 괴롭힘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이들이 너무 괴롭혀서 학교 다니기가 싫고 무서워요 라고.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바로 이 히로시 군의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로시 군을 마중 나오실 수 있냐고. 애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이 히로시 군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힘들다고 상담을 하고 있었던 이 와중에도요, 이 괴롭힘의 주범 3명은요, 히로시 군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또 괴롭히려고. 이 3명이 얘를 괴롭히려고 얘를 막 찾아다니던 이 와중에 히로시 군은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새끼 어디 갔냐고. 갖고 놀아야 되는데 어디 처박혀갖고 안 보이냐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히로시가 안 보이니까 이놈들이 히로시 군의 신발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고요. 가방에다 찢어놨어요. 그 후에 히로시의 엄마가 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히로시는 막 울면서 엄마 나 진짜 이제 모든 게 싫다고, 아빠 엄마도 학교도 그냥 모든 게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히로시는 그대로 실종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놀래가지고 이리저리 다 찾아봤지만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1986년 2월 1일 밤 10시경 이와테현 모리오카역 근처에 있는 한 쇼핑몰의 경비원이 지하 1층을 순찰을 도는데 화장실 문 하나가 굳게 닫혀있네. 원래 항상 열려있던 곳인데 화장실 하나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함에 그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옷걸이에 비닐끈을 묶어 목을 맨 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히로시였어요. 끝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전학은 안 됐던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시 화장실 바닥에는 히로시의 유서도 있었는데 그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날 이렇게 만든 가해자 땡땡이나 땡땡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기엔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저 내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녀석이 희생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바보 같은 짓거리 그만해. 마지막 부탁이야. 1986년 2월 1일 시카가와 히로시. 히로시 군의 가방에는요, 사복 여벌옷, 그리고 접는 우산, 그리고 연하장 2장, 그리고 사진 3장,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버지에게 받은 전망대 입장권이 있었는데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죽기 전날 전망대에 들렸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히로시 군이 처음부터 죽을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가출 도중에 생각이 바뀐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로시 군의 아버지는 아들 히로시는 죽기 전 마지막 이틀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전철 안에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방황했을 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일본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학교 애들이, 학교 선생이, 어른들이 모두가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버린 거잖아요. 죽기 싫었다잖아.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 사건 직후 학교 교장은요, 한 인터뷰에서 이딴 식의 말을 했습니다. 히로시의 자살 원인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 괴롭힘이라는 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프로레슬링 놀이나 심부름 같은 것 좀 시키는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한 거예요. 지 새끼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딴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내 새끼 그냥 동급 친구들이 심부름 좀 시킨 건데 뭘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친구들이 심부름 시키잖아? 그러면 다 그냥 네네 거리면서 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지 새끼가 그래도? 이런 교장의 인터뷰만큼이나 담임의 인터뷰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히로시는 굴욕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정신적으로도 좀 지쳐 있었고 원래 걔가 좀 기운이 없는 애예요. 친구들이 심부름을 시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장난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인 압박이 주 요인이었을 거예요. 히로시가 친구들한테 맞는 거 저는 뭐 별로 본 적 없는데 맞는 일은 적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마다 히로시는 막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애가 뭐 괴롭힘을 당하고 있겠어요? 막 자주 웃었는데? 라는 이딴 식. 갖다 주둥이를 그냥 쇠파이프로 그냥 쳐버리고 싶네요, 아주.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 아이는 죽음의 갈림길에 설 만큼 힘들어 했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걔 원래 평소에 좀 약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살의 원인이 괴롭힘, 왕따가 아닌 히로시 군의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가 약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고인 모독성 발언이에요. 이런 말을 짓거린 이 교사는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왕따의 주범 료타한테 얻어맞아갖고 다친 적이 있었고요. 학생들한테 개무시 당하는 교사였다고 해요. 자기가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떠들고 교실 나가고 뒤에서 선생님을 크게 되게 욕하고 해도 모르는 척 수업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교사.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뿐만이 아닌 주위의 모든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가해자들조차 제대로 변명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호소했다는데 특히 이 유서에 이름이 거론됐던 가해자 2명은요.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졌다고 해요.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가해자인 이것들 절대로 잘 살면 안 되죠. 가해자 이놈들이 히로시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히로시의 부모님까지 가족들까지 다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절대 잘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학교의 애들은 정신을 차리진 못했었나 봐요. 같은 학교에서 다른 옆반의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지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제 당시에 이제 히로시 다음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료스케라는 학생한테 이제 화풀이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한테 뭐라 했다고 열받는다고. 그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료스케한테 너는 시카가와 히로시 2세야. 너도 히로시처럼 자살해. 라고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막 부추기고 그러면서 또 료스케 군을 폭행하고 그러니까 또 반복이죠. 그래서 이때요 료스케 군이 선생님한테 SOS를 청한 거예요. 맞았다. 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 선생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때 료스케 군이 선생님 정말 너무하다. 나 괴롭히는 이 새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칼을 가지고 오겠다 라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당황한 이 교사가요. 료스케 군을 뒤쫓아 가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동자인 그놈은요. 폭행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히로시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선생님이며 학생이며 달라진 건 1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인 이 히로시 군의 부모님 또한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부모는 뭐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담임 교사는요. 교직 정지, 즉 파직을 당했고요. 장례식 놀이에 가담했었던 교사와 교장한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받은 교장과 교사 2명은요, 3월 말에 스스로 퇴직을 했다고 해요. 히로시군 괴롭힘에 가담했었던 16명도 상해와 폭행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주범 료타와 부모에게 2,200만 엔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쿄 지부는 보호 감찰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1994년 도쿄 지부는요, 장례식 놀이는 인정하지만 사망 직전에 일어난 폭행이 자살로 이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왕따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참석에 있었던 교장과 교사들도 더 힘을 받아가지고 자살의 원인은 괴롭힘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유서에 보면 바보 같은 짓거리 그만해. 이거는 부모한테, 그리고 다른 녀석은 동생을 뜻하는 거라니까요. 학교 왕따 그런 거 없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히로시가 죽은 거예요. 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끝까지 반성 이딴 건 없고요. 그저 내 벌 받기 싫은 거, 그것뿐인 거예요. 아씨, 그 새끼는 왜 죽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아씨, 똥 밟았네, 씨. 이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 지네들 제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에 유족들은 정말 열이 뻗쳤겠죠. 이 이후에 2달 뒤,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장례식 놀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통을 느낄 일이니, 이를 멈추지 못한 학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괴롭힘과 자살의 결과는 불명이다라는 다소 안이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쨌건 이 가해자들에게 1,150만 엔의 배상 청구가 되긴 했다는데, 배상 청구고 나발이고 억울하게 죽은 히로시 살려내라 해야죠. 못 살려낼 거면 같이 죽으라고.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좀 너무 애가 불쌍하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이를 위해 맞는 걸까? 이 히로시의 부모님 나름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이 가해자 애들을 더 화나게 하면서 히로시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내 아이를 위해 맞는 행동이었을까? 저라면 제일 처음에 바로 전학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근처로 전학을 가는 거는 또 똑같거든요. 이미 이 학교에 왕따고 막 괴롭힘을 당했던 애다, 이런 게 이제 소문이 근처 학교에도 다 나있기 때문에 근처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봤자 똑같이 또 거기서 왕따,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사까지 생각하고 멀리, 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 것 같나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어린,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이거 살인이에요. 미성년자법, 학교 폭력에 관한 법들 모두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